데이비드 수로. 몇 년 전 우연히 달빛 속을 걸었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밤 산책을 좀 더 자주 하면서 자연의 다양한 면모를 알고 싶어졌고 그 후로 종종 밤 산책에 나섰다.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아라비아에는 달나라 돌이 있는데 그 돌 속에 하얀 점이 있어 달이 커지면 커지고 달이 작아지면 줄어든다라고 한다. 지난 1, 2년간 내 일기는 이런 의미에서 달나라 돌과 유사하다. 우리 대다수가 한밤을 중앙아프리카처럼 여기지 않는가. 차두어까지 들어가 탐험하고 나일강의 수원지를 어쩌면 달의 산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가. 거기서 풍성한 자연, 정신적 풍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밤에 중앙아프리카에서 달을 보면 달 속 산에 나일강의 수원지가 숨어 있다. 나일강 탐험이 아직 폭포나 나일강 강까지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달빛 속에서 흑나일강까지 탐험한다. 밤의 영역 중 일부를 정복해서 신문에 그 계절 최고 광경으로 보도한다든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묘사한 시를 쓴다면 그것도 선행일 것이다. 분명히 밤은 낮보다 더 새롭고 덜 세속적이다. 나는 밤의 안색을 살피는 정도였다. 덧문 사이로 달을 봤을 뿐이다. 왜 그때는 조금이라도 그 달빛 속을 걷지 않았을까? 달이 한 달 동안 제시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확실치는 않지만 문학이나 종교의 세계와는 아주 다르지 않을까? 그러나 왜 이런 산스크리트어는 공부하지 않았을까? 달은 시의 세계, 즉 기이한 가르침과 신탁을 보여주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다양한 암시를 주는 존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았는데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차머스 박사는 콜리지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상을 원하지 먼 하늘의 사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 사람은 분명 달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달은 결코 스스로 이면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아주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에 대해 자연스럽게 달빛 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하거나 그런 별명을 붙인다. 그런 것이 달빛 같다고 치자. 그러면 달빛이 비치지 않는 밤에 여행을 해보라. 아주 작은 별빛만 비춰도 고마워할 것이다. 별은 우리에게 때때로 크게, 때때로는 작게 보인다. 나로서는 천상의 사고의 일면만 보아도 무지개나 노을진 하늘의 일부만 보아도 감사할 것이다. 사람들은 달빛에 대해 아는 척하며 그럴싸하게 비하한다. 그것은 마치 부엉이가 햇빛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다. 부엉이가 본 햇빛은 결코 여러분이 본 햇빛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흔히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달빛 같다고 한다. 사실 달빛은 깨어있으면 볼 수 있을 텐데 자느라고 보지 못한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에 잠겨 달빛 속을 걷는 사람은 달빛만으로도 만족하고 그 빛은 그의 내면의 빛과 잘 어울린다. 달빛이 햇빛만큼 강하거나 밝지는 않지만 비치는 빛의 양이나 지상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만 가지고 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달은 지구 쪽으로 이끌리고 지구도 마찬가지로 달 쪽으로 이끌린다. 달빛을 받으며 걷는 시인은 달빛의 영향을 받은 생각의 흐름을 의식한다. 나는 이런 생각의 흐름을 일상적인 산만한 생각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밤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부탁한다. 나의 생각을 대낮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드레이크의 여행기에서 웨이퍼는 다리에만 사는 인디언 부족 알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피부가 아주 하얗다. 그러나 창백한 유럽인의 흰 피부색과 아주 다르다. 얼굴에 홍조나 붉은기가 전혀 없어 마치 백마처럼 하얗다. 그들의 아주 가는 눈썹은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우윳빛이다. 체질상 그들에게 햇빛은 맞지 않는다. 특히 눈이 약하고 잘 짓물러서 금방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낮에는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달빛 속에서는 사물을 아주 잘 보기 때문에 달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달빛 속을 걸을 때는 우리 생각에도
홍조나 붉은기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달과 길게 대화를 나누고 나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알비노, 즉 엔디미온의 자녀가 된다. 나는 북극 탐험자들이 못마땅하다. 북극의 독특한 황량함이나 밤새 지속되는 북극의 석양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달빛을 주제로 글 쓰는 사람은 쉽지 않더라도 달빛에 대해서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낮에 걷지 밤에는 걷지 않는다. 아주 다른 계절. 예를 들어 7월의 밤을 보자. 10시 무렵 하루가 거의 다 저물고 사람들이 잠들면 숫대가 조용히 여물을 먹는 쓸쓸한 목장 위에도 아름답게 달빛이 비친다. 이때 사방에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태양 대신 달과 별이, 개똥 집박이 대신 쏙독새가, 초원의 나비 대신 나는 불빛, 즉 반딧불이 나타난다. 누가 이 광경을 믿겠는가? 반딧불이 반짝이는 이슬 맺힌 거처에는 어떤 섬세하고 멋진 생명체가 살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눈, 피, 뇌 속을 불길을 가지고 있다. 새의 노래 대신 뻐꾸기의 목매는 소리, 개구리의 꽥꽥 소리, 귀뚜라미의 강렬한 꿈이 펼쳐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메인주에서 조지아주까지 멋진 황소개구리 우룹 소리가 울려 퍼진다. 목배 퐁 등이 꼿꼿하게 몸을 세우고 옥수수가 쑥쑥 자라고 덤불이 갑자기 나타나고 끝없이 곡물밭이 펼쳐진다. 한때는 인디언이 가꾸던 강변에는 군대처럼 일렬로 선 옥수수가 산들바람에 맞춰 머리를 까닥인다. 밭 가운데는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은 작은 나무와 덤불이 보인다. 나무와 바위와 나무, 덤불과 언덕의 그림자가 실제보다 더 뚜렷하게 보인다. 땅이 조금만 고르지 않아도 그림자 때문에 땅이 아주 울퉁불퉁해 보인다. 실제로 밟을 때는 비교적 평지여도 달빛 아래서는 닭이 다양한 험난한 풍경으로 보인다. 같은 위로 풍경 전체가 낮보다 훨씬 다양하고 훨씬 더 그림 같다. 바위 사이에 아주 작은 틈도 아주 깜깜한 동굴처럼 보이고 숲의 고사리도 키가 아주 큰 열대식물처럼 보인다. 숲길을 걷다 보면 웃자란 소고기 나무와 쪽빛 식물 때문에 몸통까지 축축해진다. 덤불 참나무의 잎은 물이라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인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연못은 하늘처럼 빛으로 가득 차 있다. 프라나에 쓰인 대로 낮의 빛이 그들의 가슴 속으로 피나눠 있다. 하얀 물체는 모두 낮보다 더 뚜렷하게 보인다. 먼 산에 낭떠러지는 형광빛으로 보인다. 숲은 어둡고 깊고 자연은 잠들어 있다. 숲 모퉁이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달빛이 비치면 마치 달이 바로 그 그루터기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달빛이 부서지는 나무 그루터기를 보면 새 모래 덩굴 속 식물처럼 보인다. 마치 달이 그곳에 그 식물을 심어놓은 것 같다. 데이비드 소로. 몇 년 전 우연히 달빛 속을 걸었는데 깊은